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잉글리시 A를 담당하고 있는 고누리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소재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영문학과 역사학을 전공한 뒤에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아이비 잉글리시를 가르치기 시작한 건 6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산에 있는 노블레스 국제학원에서 원장으로 일한 지 4년째 되었어요. 잉글리시 A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랭앤릿인데요. 잉글리시 A의 난이도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아이비 교과목 중에서 탑3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코로나 전에는 잉글리시 A SL에서 7점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전 세계 상위 4%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매우 이제 어려웠죠. 그때 당시 이제 코리안 A랑 비교를 굳이 하자면 코리안 A는 7점이 나올 비율이 이제 한 25%대였거든요. 그래서 한 6배 가량의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과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시험 치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내신 관리가 수월해지면서 7점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올라간 거는 맞아요. 한 10%대까지 올라갔는데 그치만 이제 한 학교에서 7점을 받는 학생이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은 여전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잉글리시 A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에세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페이퍼 1이나 페이퍼 2나 멀티플 퀘스천 초이스는 없고 전부 다 이제 100% 여러분의 영어 실력으로 이제 에세이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가 이제 터진 뒤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작업을 더 많이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글을 쓰면 이제 그래머리도 있고 그다음에 스펠링이 틀리면 이제 자동적으로 체크도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사전을 또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많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점점 더 정상화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실 때는 핸드라이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핸드라이팅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잉글리시 BHL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봐왔을 때 잉글리시 A에 공부하는 시간보다 사실은 다른 교과목,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다른 메이저 서브젝트를 훨씬 많이 공부하고는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이제 잉글리시 A가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 정도로 또 엄청나게 또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학생분들이 잉글리시 A는 선행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혹은 뭐 시험 기간 때도 대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설령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이제 뭐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고 과학 뭐 단어를 더 많이 외우고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피드백을 줬었는데요. 사실 뭐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 에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한 번, 두 번 써본다고 아니면 뭐 갑자기 이제 시험이 코앞이니까 내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에세이를 막 쓴다고 갑자기 그전에는 안 써지던 것이 갑자기 써지거나 그런 종류의 어떤 어빌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그런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마저도 보통은 이제 얘들아 뭐 인트로덕션은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디바이스는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어. 그다음에 분석할 때는 이런 걸 말을 해줘야 분석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절대 제 경험상으로는 그 어떤 학교 영어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자세히 아이들한테 이제 피드백이 안 가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체 뭐 뭘 얼마나 더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건지 뭐 나는 충분히 말을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부족하다는 건지 이해를 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게 단지 영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내가 에세이를 잘 못 써서 그래서 잉글리시 A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러는데 사실 잉글리시 A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석입니다. 근데 이 분석이라는 게 마치 이제 뭐 수학 공식을 알려주듯이 주인공이 이렇게 하면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시험이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이제 틀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작가의 어떤 메시지라는 걸 이제 이해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감수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좀 내가 약간 잘 우는 편이다. 아니면 내가 그 주인공의 감정을 이입을 해서 굉장히 이제 몰입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감수성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근데 솔직히 뭐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막 뭐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걸 봐도 이게 그렇게 뭐 재밌나? 아니면은 뭐가 저렇게 애달플까? 이런 의문이 좀 자주 종종 드는 편이다 하면은 아, 내가 좀 감수성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아이비 잉글리시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이제 분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분석을 하려면 사실 약간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감성을 키운다는 게 사실 대체 어떻게 내가 감수성을 키우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연습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 일기 같은 것도 좀 써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잖아요.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은 뭐 주인공 아니면 배우의 연기가 뭐 어땠다더라, 뭐 그냥 아무거나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말로 자꾸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그게 이제 아이비 잉글리시 A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났을 때, 혹은 어떤 언슨 텍스트를 봤을 때 여러분만의 in your own words로 이제 해석이 되고 이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비 잉글리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느끼실 때는요, 일단 가장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꾸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분명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실러버스를 크게 literature, 그 다음에 non-literature 이렇게 두 파트로 이제 나눠놨어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보통 이제 English A language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사실은 non-literary text, 즉 비문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파트는 즉 시험에서 이제 페이퍼 1에 해당되고요. 순서상 대부분의 학교가 페이퍼 1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퍼 2를 이제 가르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전 세계 아이비 이제 학교가 있을 때 모든 학교의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그 비문학 테스트, 그러니까 비문학 테스트 종류가 한 10가지가 넘는데요. 그 10가지가 넘는 그 다양한 텍스트 중에서 먼저 뭐를 배울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수학이나 과학처럼 뭐 1학기 때 분량이 이렇게 딱딱딱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더더욱 의아할 수 있는 게 이게 과연 어떻게 선행이 가능할까 싶겠지만 일단 페이퍼 1과 페이퍼 2, 즉 비문학과 문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지금 수업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제 비문학 텍스트의 종류별로 이제 수업이 나눠져 있어요. 즉 학교마다 뭐를 먼저 배우고 뭐를 먼저 안 배울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딱 11학년 때 들어갔는데, 혹은 지금 12학년일 때 학교에서 배우는 그 텍스트 종류를 들어가면 바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얼라이언스 에듀로 와서 자기한테 필요한 그 비문학 테스트 수업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골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11학년이든 12학년이든 자기의 진도에 맞춰서 개개인의 진도에 맞춰서 마치 과외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수업만 이제 골라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문제가 이제 리처처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문학 같은 것도, 문학은 더 많죠. 이제 비문학보다 더 많은데 이것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리스트에서 이제 랜덤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선호하시는, 원하시는 책을 이제 고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를 책을 우리가 예언할 수는 없고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즉 기본적인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리처처를 준비할 때는요, 비문학 테스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학은
정말 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책을 만나도 내가 이 책을 분석할 수 있게끔 그 원리를 배우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페이퍼 2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실러버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학생은 디바이스를 정말 잘 아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른다거나 혹은 이거를 에세이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는 뭐 How to write paper 2 혹은 How to write paper 1 이런 수업을 들어서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만 이제 들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차례대로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게끔 실러버스 순서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초적인 디바이스부터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게끔 우리가 실러버스를 이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 진도에 맞춰서 아니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해놓으면 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방학 때 이제 선행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실전에 대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1학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연습하는 단계 혹은 내가, 나의 라이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제 뭐 지켜본다거나, 뭐 나를 시험한다거나 그런 단계가 아니라 첫 시험, 첫 과제부터 모두가 실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1학년 때의 성적으로 predict score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early decision, 즉 우리가 지원을 할 때요. 이 predict score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predict score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predict score는 11학년 1학기 여러분들이 이제 11학년 들어가서 치르는 첫 시험부터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라이팅을 연습하고 아니면 잉글리시 얘기가 부족했네 이러면서 이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방학 때 혹은 그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선행을 해두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팅은 또 느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기간에, 내가 뭐 일주일, 2주일 안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름방학 2달 정도는 넉넉하게 잡아서, 이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이제 인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셔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점수 관리가 가능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잉글리시 A를 내가 어떻게 선행을 하나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울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다른 교과목보다 잉글리시 A가 선행하기가 수월해요. 왜냐하면 양이 작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경제, 비즈니스 이런 과목들은 그 2년치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교과서 안에 챕터별로 여러분들이 매번 익혀야 되는 혹은 선행해야 되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잉글리시 A는 그렇지 않아요. 잉글리시 A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그젬플만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가 뭔가 하나의 어빌리티를 딱 얻었는데 그 어빌리티를 이그젬플만 바꿔가면서 계속 응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한 내용, 어떤 특정한 theory 같은 거를 이해를 하면 그거를 매번 different example에다가 내가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이론적인 부분은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terminology 아니면은 디바이스 같은 것도 뭐 다른 수학, 과학, 경제, 비즈니스 여기서 다루는 그 터미널로지의 양에 비하면 엄청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말 스탠다드 하는 그 터미널로지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을 에세이로 쓰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익히고 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무슨 텍스트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하기 위해 그냥 응용을 하려면 어떻게 기초를 열심히 다지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이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리터리와 non 리터리 텍스트가 있으면 non 리터리부터 이제 선행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 가서도요. non 리터리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리터리를 배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non 리터리를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리터리를 공부를 해야 그 non 리터리에서 익혔던 디바이스라던가 아니면 그 찾는 방법, 텍스트에서 디바이스를 찾는 방법, 펄포즈를 찾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리터리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non 리터리 텍스트로 연습을 하고 충분히 익힌 다음에 리터리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소설, 드라마, 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학기 중에 만약에 이제 잉글리시 A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살짝 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요, 아무래도 이게 실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차근차근 익히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배울 이제 그 non-literary 텍스트를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때. 그랬을 때 그 텍스트 위주로 먼저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non-literary 텍스트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 뭔가 액티비티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줄 거고요. 혹은 포모티브 같이 이제 진짜 시험을 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10학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제 IB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서머티브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포머티브 같이 이제 성적이 안 들어간다는데요? 아니면은 그렇게 뭐 나의 성적이 그렇게 크리티컬 임포턴트 하지 않다는데요? 이런 것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날 혹은 그 전전날에 그냥 밤을 새워가지고 후다닥 써서 이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대충 피드백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머티브 즉 페이퍼 시험 같은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곤 했는데요. 이제 IB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잉글리시 A가 이제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인강에서 얼라이언스 에듀 인강에서 실전에 너무 도움이 잘 되는 How to Write a Paper 1이나 아니면은 Easy Device, 그러니까 어려운 디바이스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너무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내가 이제 막 시작한 비기너라도 찾기 쉬운 디바이스들로만 이제 수업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 이게 아무래도 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세이는 뭐 정답이 이렇게 어디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제 마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 만나게 될 그 영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에세이를 마킹해줄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혹은 여러분에게 이거 고쳐 혹은 이거를 임프루브 시켜봐 라는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고쳐서 혹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고쳐서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기회를 어디서 이제 놓치냐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포머티브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숙제 삼아, 그죠? 홈워크처럼 그냥 어사이먼트처럼 여러분한테 이거 한번 써서 내봐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후다닥 써서 내는 그거. 자, 근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IB 잉글리시 이제 다 들어가면요. 선생님의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거의 세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포머티브 혹은 숙제로 내는 그 연습 삼아서 쓴 그 에세이를 보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실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더 위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보면 이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싫어하고 혹은 어떤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엄청난 힌트죠.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힌트입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캐치한 다음에 이 얼라이언스 에듀 인강에서 여러분들이 익힌 그 어떤 스킬들 있잖아요. How to do. 그것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야 훨씬 실용적인 프랙티컬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의 피드백이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얼라이언스 에듀 인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들, 그 학교 선생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선생님이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지 않는 부분들을 인강에서 얻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세이를 채점할, 즉 여러분의 내신 점수를 마킹하실 그 선생님의 어떤 취향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취향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 치기 전에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아니 시험을 치고 나서 이 선생님이 취향이 이렇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기 전인, 그러니까 포머티브나 숙제할 때 선생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프랙티컬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당연히 그냥 밤새서 바로 써서 내는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치 이게 시험인 것처럼 에세이를 완성을 해서 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여러분이 진짜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머티브를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처럼 쓰려면 당연히 인강에서 배운 그 스킬과 how to do를 이용해서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담아서 이게 마치 서머티브인 것처럼 혹은 페이퍼 1, 페이퍼 2 시험인 것처럼 그러니까 완성된 그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그 상태로 제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이 선생님의 어떤 preference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점수를 관리할 때 훨씬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강과 학교 선생님의 피드백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잉글리시 A, 특히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으시는 이제 랭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에는 몰랐던 잉글리시 A의 어떤 어려운 점이나 혹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IB 잉글리시 A에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이제 얼라이언스 에듀 인강을 통해서 원하시는 점수를 꼭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